네, 안녕하세요. 이제 3강입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오늘 하시는 코사인 법칙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셨던 부채꼴 호의 길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또 이제 알려드릴게요. 됐어요? 오늘은 코사인 법칙의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조건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까? 거기까지예요. 됐나요? 볼게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먼저 좀 해볼게요. 여러분 거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저는 왜냐면 엄청 친절하거든요. 보세요.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요 각도 있잖아요. 요 각도. 요 각도를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왼쪽 직각 삼각형을 보셨을 때 BD라는 길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BD라는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C 코사인 B라고 구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겠죠? 삼각형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를 이게 C라는 각도니까 B 코사인의 C라고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몰 a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무엇이 될 거냐 하면요. B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B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라고 하는 것은 B하고 C를 왔다 갔다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그러면 B에도 쓸 수 있지. 대신 누구누구를 왔다 갔다. A일 때는 BC를 왔다 갔다. B일 때는 AC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A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A. C는 A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의 A. 원래 이 공식을 예전엔 제1 코사인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공식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되겠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손에 팔 내리면.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이런 걸 왜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A를 곱해 주시겠습니까? B를 곱해 주시겠습니까? C를 곱해 주시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방법은 많은데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증명해 드리려고 써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두 개를 뺄 건데요. 여기 빼고 여기 뺄 거예요. 그러면 A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고 C의 제곱을 빼셨잖아? 그랬을 때 AB 코사인 C, AB 코사인 C, CA 코사인 B, CA 코사인 B 이렇게 날아가면 마이너스 두 개의 BC에 코사인 라지 A라는 형태만 남게 돼요. 그러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라지 A가 나오게 돼요. 혹은 코사인 라지 A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BC라고 하는 것분에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서 A 제곱을 빼는 것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공식을 두 가지 버전으로 기억하고 계신 게 좋은데 두 가지 버전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변의 길이와 B라고 하죠.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변과 끼인각이라고 불러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을 때 대변의 길이를 알 수 있음. 그 의미입니다. 다시 해줄게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 수 있을 때 대변의 길이를 알 수 있음. 됐죠? 그리고 얘의 의미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 변의 길이비인데 어쨌든 세 변의 길이비를 알고 있습니다. 혹은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코사인, 즉 세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음 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예요.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공식을 두 개 이렇게 빵빵 알려드리면 선생님 또 공식입니까? 역시 수학은 싫어하는 겁니다. 공식이 너무 많아서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공식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보셨죠? 보셨죠? 예. 피타에서 보셨죠? 피타고라스를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에서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배우셨겠지만 이게 스몰 a, 얘가 스몰 b, 얘가 스몰 c라고 생각을
하고 A라는 변의 길이가 제일 길다고 해볼게요. A, B, C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냐면 제일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근데 둔각, 예각, 직각을 결정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네, 직각이에요. 만약에 A의 제곱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보다 작아집니다. 이게 예각이고요. 얘가 직각이고요. A제곱이라는 것이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커졌습니다. 이 형태가 둔각이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 예각이라는 건 코사인 값이 양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무언가를 빼야 돼.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근데 둔각이잖아? 그냥 코사인이 음수지.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무언가를 양수를 더하겠지. 그러니까 커져야 돼. 됐어?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실제로 얼만큼 빠지고 더해지느냐가 이 코사인 법칙의 요 뒤에 EBC 코사인 A야. 요것만 외우시면 돼. 됐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씁니까? 제가 오늘 해드린 게 그거잖아요. 코사인 법칙은 언제 씁니까? 사인 법칙은 언제 씁니까? 근데 사인 법칙은 대변대각, 세변의 길이비, 외접원. 됐죠? 기억나시죠?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각 혹은 세변 길이비. 세변 길이비가 똑같긴 하지만 의미가 좀 달라. 세변 길이비가 있으면 각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됐죠? 자, 지웁니다. 그러면 거기 예시를 제가 몇 개만 좀 풀어볼 건데 삼각형 ABC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몇 개만 풀어볼게요. 보세요.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삼각형 ABC라는 것을 그려볼게요. A, B, C. 대변 스몰 A3, B 6, C라는 각도 60도. 이게 두 변과 끼인 각입니다. 그때 뭘 물어봤냐면 C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C의 제곱은 3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3, 6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2분의 1인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죠? 예, 끝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 가시죠.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고 C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변의 길이가 2짜리고요. 여기가 3짜리고요. 여기가 4짜리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코사인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공식은 코사인 A는 이에요. 코사인 A는 2, 4, 3분의 4의 제곱, 3의 제곱. 그러니까 대변을 맨 마지막에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됐죠?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워야 공식을 활용하죠. 됐나요? 근데 어쨌든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각 혹은 세 변의 길이 혹은 길이 B가 나오면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죠. 12번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AB 길이가 3, BC 길이가 5짜리고 코사인 ABC라는 것이 3분의 1일 때 5A의 제곱과 5B의 제곱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평행사변형이래요. 근데 코사인 ABC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요각도를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 길이를 구하실 수 있을 거냐 하면 AC라는 형태의 제곱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5A라고 하는 길이를 스몰 a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아요? 네. AC라고 하는 것은 2A라는 형태의 전체의 제곱이겠죠? 그것은 3의 제곱과 5의 제곱을 더하고 마이너스 2, 3, 5 코사인의 세타라고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9, 25, 마이너스 이게 3분의 1이었죠? 10을 빼시겠네요. 그러니까 15, 24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쵸? 아, 그렇구나. 그럼 A의 제곱이라는 것은 6이 나오겠구나. 이게 5A의 제곱입니다. 뭐 계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됐나요? 네. 그런데 이제 OB라는 걸 구하실 건데 생각해보면 평사니까요.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삼각형도
잡을 수 있고 이변의 길이를 b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도 b가 되겠죠.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니까요. 이변의 길이도 3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까 전에 세타를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서 2b라고 하는 형태를 전체를 제곱한 것은 3의 제곱과 5의 제곱을 더하고 2, 3, 5에 조심하셔야 돼요. 코사인 뭐겠어요? 예,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요?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냐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9하고 25를 더한 다음에 10을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35에 9 더하는 거니까 44가 나오겠죠? 그래서 b의 제곱은 얼마 나올 거냐면 11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괜찮아?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정답이 1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5a의 제곱 더하기 5b의 제곱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평사니까 한쪽을 세타 잡으면 한쪽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잡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13번으로 가보죠. 13번 문제는 a 코사인 a 플러스 c 코사인 c가 b 코사인 b입니다. 사인이면 진짜 좋겠는데 코사인 나왔어요. 사인이면 왜 좋냐면 계산이 별로 없는데 코사인은 계산이 좀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하셔야죠. 그래서 해볼게. 라고 하면 a 곱하기 2bc라는 형태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c 곱하기 2ab라는 것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 형태가 b 곱하기 2ca분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예,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양쪽에 2abc를 곱해주고 나면 a제곱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c제곱 이렇게 빼준 것이 b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c의 제곱 플러스 a제곱의 b제곱 이런 거고요. 그러면 곱해주시면 a제곱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플러스 c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c의 4제곱 a, b, c의 순환꼴로 쓰시는 게 보기 편합니다. b의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런 계산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b제곱 플러스 c제곱 왠지 이거 인수분해 다항식이 전개할 때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울 걸 지워주고 나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a의 4제곱 마이너스 2개의 a제곱 c의 제곱 플러스 c의 4제곱이라는 형태가 b의 4제곱하고 동일해요. 그러니 a제곱 마이너스 b, c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제곱한 것이 b의 제곱을 전체를 제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b의 제곱 혹은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b의 제곱인 케이스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러면 이때는 예쁘게 바꿔드리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인 거니까 각 a가 90도구나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거니까 각 c가 90도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지금 일부러 이 문제 풀어준 건 코사인은 연산 결과가 꽤나 복잡하단 말이야. 당연히 정답은 나왔지. 여기 나와 있는 4번이 정답이기는 하지. 하지만 너무 상처가 크다. 계산 너무 많이 했잖아. 됐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사인 법칙만 혹은 코사인 법칙만 쓰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그걸 복합적으로 쓸 건데 쓸 때 코사인 법칙보단 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는 것이 계산상 유리할 수 있어. 됐지?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요.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 성애자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왜 맨날 사인만 씁니까? 코사인 왜 안 씁니까? 라고 하면 이래서 잘 안 써요. 됐어요? 계산이 많다는 건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거 계산 중간에 한번 틀려가지고 다시 촬영한 겁니다. 이게 저도 이거 한참 보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코사인보다 뭐? 사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계산 한번 보여드리려고 풀어드렸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으로 한번 가보죠. 14번 보시면 길이가 10a, b짜리인 선분들이 있습니다.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왜 저건 반지름 나왔다. 혹시 사인 법칙 쓸 수도 있겠네 생각은 하고 있어.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게 3분의 4래. AB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해보죠. 일단 생각하실 게 있군요. 생각하실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를 C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C, 당연히 C죠. C라고 생각하면 sin C분의 대변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 R 6루트 5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뜬금없이 사인 법칙입니까? 오, 뜬금없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왜 저번 나왔잖아. 사인 법칙 너무 당연한 생각이야. 됐지? 사인 C는 얼마가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6루트 5분의 10 나오겠죠? 예, 그러면 약분하시면 3루트 5분의 5가 나오나요? 2로 약분했으니까 루트 5 약분하자 3분의 루트 5 나오겠죠. 그러면 코사인 C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3분의 2가 나오겠네요. 예각삼각형이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 공식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생각을 잠깐만 해보시면 요 변의 길이의 제곱. 그렇죠? 10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을 거냐면 a제곱이라는 형태의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형태의 마이너스 2a b 코사인 c 3분의 2하고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코사인 c니까 알고 있는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3분의 4ab라는 형태의 플러스 ab 코사인 c니까 주어진 식을 예쁘게 바꾼 겁니다. 코사인 c의 값이 3분의 2가 나오는 거라서 두 개의 ab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두 개의 ab예요. 그렇죠? 그러면 2ab에서 3분의 4ab를 빼는 거니까 3분의 2ab만 남게 되겠죠. 얘가 100이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답 AB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150이 정답이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 써놓고 거기에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셔야 돼. 됐나?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코사인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폼 자체가 A제곱 B제곱 코사인 C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폼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그 공식을 외워야 돼. 그래야 폼을 쓸 수 있을 테니까. 되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자.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가 6, AC의 길이가 10짜리 삼각형이 있는데 AB하고 AD하고 똑같도록 잡습니다. BD의 길이가 루트 15일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코사인 법칙 문제입니다. 엄청 자주 나옵니다. 엄청. 어떤 아이디어냐면 AB의 길이가 6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AC의 길이가 10이잖아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AB의 길이하고 AD의 길이가 똑같고 BD의 길이가 루트 15라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됐죠? 근데 무슨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인 거냐면 BC라고 하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각도를 공유하고 있는데 안쪽에 나와 있는 작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 돼.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렇게 하고 나면 세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큰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2번 쓰는 엄청 전통적이고 자주 나오는 문제야. 됐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네. 2, 6분의 6의 제곱, 6의 제곱에서 15를 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72? 예, 분의 72에서 15 빼셔야겠죠?
72분의 여기 나와 있는 건 얼마예요? 7? 네, 57?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뭘 하실 거냐면 코사인 나왔으니까. 근데 조금만 약분할게요. 3, 1은 3, 3, 9, 27이니까 3, 2, 6, 3, 42. 예, 24분의 19라는 코사인 스타가 나온 겁니다. 수치가 거지 같아도 어쩔 수 없어요. 예. BC라고 하는 요 형태의 길이를 K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K의 제곱이 뭐가 나올 겁니까? 라고 하면 큰 삼각형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럼 6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2, 6, 10 코사인 세타니까 24분의 19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약분을 하시면 이게 12, 2, 5, 5로 약분 되겠죠? 예, 그러면 136에서 누구를 빼시냐면 136에서 95를 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41 이렇게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게 K의 제곱의 값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쓸 때 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요 안쪽에서 한 번, 바깥쪽에서 한 번 쓰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면 뭐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각 A라는 것이 3분의 파이이고 AB 대 AC가 3대 1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나왔으면 일단은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쓸 생각부터 하셔야 돼. 그치? 근데 지난 시간 거 잘 기억하시나? 60도지?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루트 3r이거든요. 7루트 3. 왜 그런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30도, 45도, 60도는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일단은 7루트 3 구해주시고 그 다음 AB의 길이가 3K, AC의 길이가 K 라고 두시면 선분 AC의 길이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이 상황 자체에 코사인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7루트 3의 제곱 이라고 하는 것은 9K의 제곱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3K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러면 49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147 나오겠네요. 그렇죠? 147이라고 하는 것이 10K의 제곱이라는 형태에서 마이너스 3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7K의 제곱이요. 그렇죠? 그러면 K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나올 거냐면 21 나올 겁니다. 그럼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21 얘가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네. 지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 법칙만, 코사인 법칙만 쓰지 않습니다. 같이 써요. 됐니? 근데 이거 언제 사인 써요? 외접은 반지름 나왔잖아. 쓰는 거야. 그리고 외워줘. 60이 바라보잖아. 루트 3R. 45가 바라보잖아. 루트 2R. 30이 바라보잖아. R. 됐죠? 네.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기 편합니다. 자, 그 다음 21번으로 가보죠. 21번 보시면 내접원이 나왔습니다. 외접원이 아니에요, 이거. 내접원이 나왔습니다. 내접원이 나왔을 때 PQ의 길이를 구하시오는데 이것도 아까 풀었던 여기 17번 문제하고 동일해요. 각을 공유하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21번은 한 가지의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데 내접원에서의 성질입니다.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삼각형이 있고 내접원이 있다고 하죠. 아무렇게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A, B, C 라고 얘기하면 접점까지의 거리가 있을 때 주황색의 이 거리는 똑같겠죠. 접점까지니까. 보라색의 길이도 똑같겠죠. 접점까지니까. 그 다음 접점까지의 거리가 똑같겠죠. 그러면 요 변의 길이를 제가 스몰 a, 요 변의 길이를 스몰 b, 이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생각을 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녹색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잘 봐. 잘 봐. 녹색, 주황색, 녹색, 보라색.
에서 보라색, 주황색 빼면 녹색 몇 개? 2개. 한 번 더. 녹색, 주황색, 녹색, 보라색, 주황색, 보라색 빼줘. 그러니까 녹색 2개 남을 거니까. A 플러스 B에서 C를 빼주고 몇 분의 몇을? 2분의 1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돌아오세요. 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접점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PQ라고 하는 길이를 좀 구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C의 코사인 값은 구하실 수 있어요. 바로 구해볼까요? 코사인 C는 2, 6, 7분의 49, 36, 25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지울게요. 예, 계산해보시면 뭐 12 곱하기 7이겠죠? 84? 예, 84분의 여기 나온 거 빼시면 11이겠죠? 11 더해주시면 60이겠네요. 뭐 대충 이렇게 나왔습니다. 12로 나눠주겠네 어차피. 7분의 5가 나오겠네. 네, 이게 코사인 C 값이에요. 근데 P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실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요 삼각형을 쓰려고요. 근데 확실한 건 이 변의 길이가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방금 했던 이 얘기를 하시라고. L값 어떻게 구해? 라고 얘기를 하면 7하고 6하고 더하고 5를 빼주고 절반을 취하면 돼. 그러니까 4가 되겠지. 너가 4구나. 그리고 너도 4구나.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PQ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4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4, 4,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코사인 C겠죠? 예, C의 값만 결정하셔서 계산하시면 문제는 끝이에요. 됐죠? 계산 몫은 여러분들 다 남겨드릴게요. 어쨌든 이 문제는 내접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큰 삼각형에서 한번 써주셔야 돼. 괜찮아? 그렇게 되고 작은 삼각형에서 이등변에다가 다시 코사인 쓰시면 문제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제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는 선분 AB 길이가 8, BC의 길이가 7, C의 길이가 5짜리인 건데 이런 문제 처음 보죠. 예, 자체 제작해서 넣은 건데 어쨌든 문제 괜찮습니다. 예. AB의 길이가 8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변의 길이가 7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5짜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어쩌고 저쩌고를 막 한 다음에 원의 넓이를 어떤 걸 구하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 법칙 쓰는구나. 이 생각은 하셔야 돼. 근데 어디에? A, B2, C2 지나는 삼각형의 사인 법칙이야. 됐지?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도가 있으니까 걔부터 좀 구해보자. 이 각도 구할 수 있거든? 코사인 A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2, 8, 5분의 8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49를 빼시겠죠? 계산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80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건 64하고 25를 더하실 거죠. 64, 25, 89에서 49 뺐으니까 40만 남아서 2분의 1.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각도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보라색 삼각형을 보셨을 때 이 변의 길이가 무조건 얼마나 되면 얘의 절반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4가 나올 거란 말이죠. 1대2 대 루트 3. 그렇구나. 근데 이쪽에 수선의 발 또 내린잖아요. 그럼 이 변의 길이는 뭐가 나올 거냐면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주황색 삼각형을 보시겠습니까?
그럼 5라고 하는 것의 절반일 거니까 이변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5가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다시 내릴 거니까 요렇게요. 내릴 거니까 요 변의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5가 되지 않습니까? 절반이니까. 오케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삼각형은 이 삼각형입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제가 살짝 빼드릴게요. 요런 원이 있는 거고 A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이 삼각형이 있는 건데 얘가 3분의 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구해주기를 B2라고 하는 길이가 있었는데 이 변의 길이 2짜리요. 오케이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요 변의 길이 4분의 5짜리요. 네, 오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C2 여기 나와 있는 요 변의 길이만 알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뭘요? 사인 법칙을요. 그러면 L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 플러스 16분의 25 마이너스 2, 4분의 5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예쁘게 계산을 해보시면 16분의 64입니다. 25고요. 그 다음 8호 40입니다. 이렇게 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16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빼주세요. 24, 25, 49 나오겠네요. 그쵸?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가 4분의 7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마무리는 사인 법칙. 그렇구나.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사인 3분의 파이분의 4분의 7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이 R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R의 값이 뭐가 나올 거냐면 4분의 7이라고 하는 형태의 루트 3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루트 3분의 7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원의 넓이는 정답이 얘를 제곱하실 거잖아요. 넓이는 4, 4, 16, 48분의 49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와 Q를 더하면 정답은 9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마지막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마지막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문을 읽어보시고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구해야 돼. 사인 법칙하고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사인 법칙을 연결하시려면 당연히 각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사인 값을요. 그러려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인과 코사인은 떨어뜨리시면 안 돼. 대신 사인 법칙을 써야만 하는 조건과 코사인 법칙을 써야만 하는 조건이 있겠지만 그 두 개가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일은 거의 없어. 그게 거의 섞어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음 강좌에서 해드릴 내용이 이 섞어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됐죠? 오늘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해봤고요. 코사인 법칙만 아니고 지난번에 배웠던 사인 법칙과 연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심화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됐죠?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